그때 기점으로 확실히 제가 근육량 성장이 정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체중을 7, 8kg 정도를 갑자기 이제 올렸을 때였어요. 확실히 체지방이 높은 그 실험분들이 더 많은 근손상 지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린한 상태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체지방률이 10%를 거의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더티벌크가 비효율적인 진짜 이유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프로 김수현입니다. 보디빌딩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단백질, 운동 강도, 루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진짜로 중요한 건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오늘은 근육이 자라는 환경이란 게 단순히 영양이나 운동 강도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그 영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근육 합성의 동화 신호이자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당 섭취를 통해 인슐린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근육 세포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이때 mTOR C1 신호가 켜지고 단백질 합성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인슐린은 근육 합성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단백질도 그리고 포도당도 우리가 먹는 식사 하나하나가 진짜 이제 근육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열쇠가 무뎌질 때 문제가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또는 탈감작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포도당은 근육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혈당은 오르게 되겠죠. 근육은 에너지를 못 받게 되고 지방세포는 대신에 포도당을 받아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세포로 가서 근육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이 비워지고 지방은 쌓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상태죠. 근비대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근합성도 느려지게 됩니다. 몸의 성장도 느려지게 됩니다. mTOR C1은 근육 성장의 핵심 신호 전달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인슐린 신호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을 때 이 신호가 강하게 커지고 단백질 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서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아까 말한 탈감작 상태가 돼버리면 mTOR C1이 오히려 신호 전달을 끊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영양이 너무 넘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스스로 이제 그만 합성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더티벌크가 비효율적인 진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더티벌킹 하지 마라, 벌크업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고 쉬운 7가지 방법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체지방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체지방이 너무 높으면 염증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인슐린 수용체를 방해합니다. 남자분들은 10에서 12% 그리고 여자는 18에서 22% 정도가 근성장이랑 대사 효율의 최적의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탈진 상태로 벌크업 하는 거는 이미 감수성이 저하된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합 탄수화물이 비중이 높은 식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당, 이런 정제되어 있는 것들보다 현미, 귀리, 고구마 이런 복합 탄수, 혈당이 좀 원만하게 오르는 그런 음식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정제당이나 고GI 식품들을 너무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돼서 몸도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과 낮 시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크로노 다이어트라는 식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 다이어트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 건데 인슐린 감수성은 아침에 가장 높고 밤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 자체를 오전, 점심에 배분을 해주고 저녁에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단순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율을 좀 다르게 가라는 거죠. 같은 밥이라도 이제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인슐린 민감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이어트 식단은 어디서 구매를 하나? 랭킹닷컴에서 구매합니다. 잠깐 광고 좀 할게요. 지금 인슐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식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 식단을 랭킹닷컴에서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2025년 연말 결산 랭킹닷컴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비대 효율을 위해서 1년 내내, 아니 어쩌면 평생 식단을 해야 되는 운명인데 이 닭가슴살 1년 내내 구매하려니 또 비싸죠? 지금입니다.
저희가 랭킹닷컴 함께 한 지도 지금 4년, 5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한 이벤트 중에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저렴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최저가가 무려 한 팩에 450원인 제품이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라고 걱정이 될 만큼의 가격입니다. 그냥 일반 생닭가슴살을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신선의 제품 전 뭐 거의 1년 내내 먹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근데 뭐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귀찮을 때는 그냥 전자레인지 딸깍 하고 싶으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도 자주 찾는 게 바로 맛있다게 스팀 닭가슴살 제품인데 한 팩에 1,200원대입니다. 그리고 저와 콜라보한 제품이죠. 고독한 식단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고독한 계란귀리 볶음밥 역시도 이제 할인 이벤트에 포함이 돼서 한 팩에 2,850원에 또 만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품은 지금 김치맛과 궁중 찜닭 맛이 있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조만간 새로운 맛들이 추가가 돼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혈당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저염식도 중요하거든요. 저염 스팀 닭가슴살 역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식감을 또 자랑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제품들 합리적인 가격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가격에 이벤트가로 판매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또 광고 보신 김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닭가슴살 쇼핑하셔서 혈당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시고 저희한테도 또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들 근비대 효율을 위한 랭킹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시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저항 운동이죠. 무게를 치는 거는 인슐린 없이도 글루트포를 열어가지고 포도당을 세포로 끌어들이는 그 최고의 자극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 한두 시간 정도가 근육이 인슐린에 가장 그 민감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회창이라고도 막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과대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고탄수 식사를 하는 거는 근성장의 훌륭한 신호가 되는 게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또 병행하는 겁니다.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에 뭐 3회 정도? 그냥 30분 안쪽으로 저강도 운동을 좀 해주시면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좀 높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이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펌핑은 좀 순간적인 효과예요. 근데 유산소는 장기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이 감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수면이랑 스트레스 관리하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티졸을 높여가지고 인슐린 신호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고 일정하게 주무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또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저도 사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엔 또 보조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메가3가 좋습니다. 오메가3는 인슐린 그 수용체를 감작시키는 데 또 좋고요. 마그네슘 역시도 인슐린 신호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리포산이라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포도당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크롬 피클리네이트라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듣는데 민감도를 좀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서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식으로 다 채울 수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조제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서 인슐린을 민감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벌크업을 하면 안 된다, 즉 체지방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 또 연장선상에서 체지방이 낮아야지 좀 유리하다라는 거에 또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는요, 체지방이 낮은 그리고 높은 대상으로 운동을 시켜봤을 때 확실히 체지방이 높은 그 실험분들이 더 많은 근손상 지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근손상은 근비대 요소 3요소 중에 하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더 심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이야기고, 이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말은 또 근성장에 어쨌든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비교적 낮아야지 더 회복도 빨리 되고 근성장 신호도 더 빠르고 자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면 항상 내가 열량 섭취 자체를 잉여 열량을 만들지 않고 항상 부족하게 섭취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잉여 칼로리를 섭취를 더 하되 엄청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활동 대사량 필요한 열량이 2,800칼로리인 사람이라면 2,000
2,900, 3,000, 3,200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2,850, 2,900 이하 이렇게 보수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의 주제인 인슐린 감수성이 민감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그리고 숙련자일수록 과잉 열량의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만약에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권장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요컨대 초보일수록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숙련이 돼갈수록 더 보수적으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2015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까지는 굉장히 린한 상태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체지방률이 10%를 거의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인바디 기록도 이제 찾아보면 이제 거의 몇 년치, 3년치? 네,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항상 10% 구간에서 운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해마다 1, 2kg씩 근육량이 차곡차곡 늘었는데 19년도인가요? 그때 기점으로 확실히 제가 근육량 성장이 확 정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제가 시합 끝나고 체중을 7, 8kg 정도를 갑자기 이제 올렸을 때였어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체중이 80kg를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80kg를 넘기고 84, 85까지 흔히 말하는 벌크업을 제가 자의반 타의반 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 끝나가지고 그렇게 폭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입이 터지면서 계속 몇 주 동안 과잉 열량을 섭취를 하면서 체중을 84, 85까지 이렇게 올리게 됐거든요. 딱 정확하게 딱 그 시점부터 제가 근육량이 정체가 됐어요. 그게 습관화되면서 제가 인슐린 감수성이 무너졌던 거죠. 그 전까지는 잘 유지돼 있다가, 그래서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혈당 관리가 안 되고 과잉 열량 섭취가 되고 이 악순환이 되면서 근비대 효율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기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작년 베네이더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IF 프로가 되고 보상 심리 때문에 이제 조금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섭취를 하면서 제가 한 달 넘게 배달 음식만 먹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또 한 번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제 관련된 거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2-3달 정도 만에 다시 이제 좀 감량을 하기 위해서 혈당을 좀 안정시키니까 그때부터 몸이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최근 한 6개월 동안 2018년도, 19년도 이전에 제가 항상 근성장을 좀 잘 느끼던 그때 젊었던 저로 돌아간 느낌이 이제 비로소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내추럴 바디빌더이자 좀 내추럴 코치 의견은 또 지금과 반대로 벌킹을 많이 오랫동안 해서 근성장을 최대치로 힘도 키우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 제가 혹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건데, 저는 제가 스스로 아시아인이자 그리고 한국인이란 거를 간과를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한국인들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적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슐린 역시도 좀 감수성을 민감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양인들보다 또는 타 인종보다 조금 불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인들 당뇨 발병률이 높잖아요. 특히나 요새는 젊은 층도 많이 높고, 그거를 간과한 나머지 이제 어쨌든 더티 벌킹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다가 이제 몇 년간의 실패를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이제 준비해 본 거고, 보디빌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린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여러모로 인슐린에도 그렇고 근비대 효율에도 그렇고 보디빌더로서의 기회 측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급을 올려야지, 체형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으로 벌킹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오늘 이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나름의 또 거기에도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이제 경험한 바로 내가 타고나기를 한국인의 유전자를 지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인슐린 저항성 남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유지하셔야지만 보디빌딩 하는데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영감이 잘 전달이 돼서 보디빌딩 라이프를 좀 즐기시는 데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럴 거라고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이제까지 올렸던 그 어떤 영상 가운데 오늘 영상이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스테이 린, 알겠죠? 여기에 있어서 닭가슴살 중요하죠? 그 닭가슴살 어디서 사요? 네김닷컴.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디빌더처럼 이 생활 습관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좀 민감하게 유지시킨다는 거는 건강 측면에서도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단순히 근비대 효율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내용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외에도 단순하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권장해드릴 만한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 그 외의 컨텐츠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